근육을 보존하고 뱃살만 빼야 되는데요, 잘못해가지고 근육이 빠지고 손상이 되면요 복구가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아니, 아예 골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서방TV 남재현입니다. 오늘은 중년에 있어서의 뱃살 빼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우리가 중년이 돼서 나온 이 뱃살을 빼려고 할 때는 젊은 사람의 비만 뱃살과 다릅니다. 또 나이 드신 분에서의 이런 또 뱃살 빼기와 또 다릅니다. 중년이 돼서 이제 젊은 사람과는 달리 이 뱃살이 나온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을 잘 알고 파악을 한 연후에 이 뱃살 빼는 이런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중년이 돼서 나온 이 뱃살에는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호르몬의 변화가 있습니다. 감소죠. 이런 감소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의 노화의 과정일 수도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계속 감소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호르몬의 변화가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오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중년에서는 이걸 갱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남성 갱년기도 요즘에 굉장히 화두로 되어 있고, 저희 내분비 내과에서는 이런 남성 갱년기 분과 내지 학회도 따로 만들어져서 활발하게 연구 활동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여성 갱년기도 아주 중요하죠. 이 남성 갱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남성 호르몬이 20대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떨어져요. 40, 50이 되면은 젊을 때에 비해서 거의 20% 미만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성 갱년기도요, 생리가 없어지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폐경이라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폐경이 되기 수년 전부터 역시 여성 호르몬의 감소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뚝 끊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갱년기 때문에 이 나이대에 오는 이 호르몬의 감소가 이런 뱃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이라는 것은 근력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이 남성 호르몬은 남성한테 많이 있고요, 여성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한테도 남성 호르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남성에서의 이 남성 호르몬의 역할이라는 것은 근력 강화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남성 호르몬이라는 게 일종의 남성성이에요. 연쇄 성폭력범들 화학적인 거세를 한다 하잖아요. 그 화학적 거세라는 거는 이 남성 호르몬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오지 않게 약물로 우리가 이제 주사를 해서 억제를 시키는 게 화학적 거세인데요. 이런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면은요, 제일 먼저 그런 이 생각이 좀 없어져요. 뭔가 이쁜 여자를 봐도 이쁘다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남성 호르몬이 없어지면. 그래서 이제 화학적 거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은 뭔가 좀 매사할 의욕도 없고 침울해지고, 그리고 이제 근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당연히 근력 감소도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이 남성 호르몬이 또 지방 분해작용도 있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뱃살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도요, 종족 번식을 해야 된다는 이 본능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류가 없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이라는 거는 애를 낳기 위한 그 준비를 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애한테 영양분이 갈 수 있도록 이 여성 호르몬이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지방을 자꾸 축적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여성 호르몬은 주로는 허벅지나 둔부나 이런 쪽에 피하 지방 쪽으로 해서 지방을 축적시키려고 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을 때는 여성들이 웬만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만이 되지 뱃살만 뿔룩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성 갱년기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은 그런 작용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분의 이런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되는데 피하 지방으로 안 가고 뱃살로 가요. 내장 지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갱년기, 여성 갱년기 때 또 뱃살이 나오는 주된 원인이 또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장 호르몬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라는 거는 애들한테 이제 키를 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인에서도 성장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성장 호르몬도 자꾸 떨어져요.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키 이런 것만 크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역시 근육을 키워주고 지방을 분해시키는 이런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도 많이 떨어지면은 이 역시 복부 비만에 일조를 하고요. 또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거는 이렇게 좀 행복한 무드, 기분을 갖게 해줘요. 그래서 애들은 언제나 표정이 밝아요. 우리가 이런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면은,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다른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런 호르몬이 떨어지면 무드도 침체되고 뭔가 활동량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요 대사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쉽게 중년 때 뱃살, 내장 지방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저번 시간 동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뭔가 영양의 결핍의 시기를 겪었었던 분들이 중년에 많아요. 어릴 때 너무 빼빼하고 저체중으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비만 체질, 절약 폐현형 체질로 많이 바뀐다 했잖아요. 또 살아오면서 내가 살 좀 빼야 되겠다 하면서 단식에 있었을 때도 있고, 또 뭔가 영양의 결핍 내지는 자기가 영양 공급을 많이 줄였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그때의 반작용으로 오는 게 요요 증후군이잖아요. 이 요요 증후군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절약 폐현형 가설에 맞는 거예요.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은 그의 반작용으로 나는 영양을 공급해야 되겠다, 이런 체질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몇 차례 있고 호르몬이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 뭔가 무드도 침체돼 있고 하면서 대사율이 떨어지니까 내장 지방이 쉽게 복부 비만이, 뱃살이 찌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빼야 되는가.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명심해야 될 거는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근육을 보존하고 뱃살만 빼야 되는데요, 이 근육이 한번 잘못 빠지면요, 젊을 때는 나름대로 호르몬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복구가 돼요. 하지만 중년이 넘어서는 이 호르몬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해 가지고 근육이 빠지고 손상이 되면요, 복구가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이 근육이라는 거는 그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호르몬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역효과, 아니 아예 골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에서의 뱃살 빼기는 진짜 조심히 접근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중년에서의 뱃살 빼기는 운동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운동 능력도 떨어져 있고 해서 심폐기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런닝머신 저는 걷거든요. 시속 한 6km 정도를 해서 걷는데요, 한 겨울에도 제가 지하 2층에 있는데 굉장히 추워요. 근데 제가 한 20분만 시속 6km를 걸어도요, 땀이 나기 시작해서요, 1시간 정도 걸으면은 땀이 흠뻑 나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이지만 엄청 힘들어요. 정말 1시간 이상 하기 힘들고요. 그 1시간도 간신히 진짜 채우고요. 그 1시간 못할 때도 많습니다. 40분, 50분, 30분 할 때도 있고, 정말 운동을 몇 시간씩 해서 빼는 거는 중년의 나이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이라는 것도 젊을 때 되는 거지, 이런 중년의 나이에는 역기 들고 뭐 하고 하는 거가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나이 들어서 또는 이런 성인병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무산소 운동, 이런 근력 강화 내지는 유지하는 이런 운동을 한 20% 정도,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한 80% 정도.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동영상 이렇게 올린 거 보면 막 댓글 다는데, 운동이 중요한데 왜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얘기한 거 이런 중년에 나이 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짜 운동을 하루에 1시간 이상 2시간 3시간 하는 거는 거의 힘들다. 힘들 뿐만 아니라 자칫하다가는 거는 노동이 될 수가 있고, 또 진짜 잘못하면은 오히려 몸살 알아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당연히 해도 좀 되고요, 또 심하게 좀 하고 근력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분들은 그거 생각하고 했다가는 헬스 트레이너 막 텔레비에 나가지고 막 하고 막 노젓기 하고 막 전력 조절,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스트레스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큰 꿈을 가지고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잘못 하다가는 근육이 오히려 손상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근육을 이제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 몸에서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또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고기를 먹는 게 좀 시원찮고
않고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제대로 안 들어오고 단백질 필요한 양이 안 들어오면요 근육에다 갖다 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매일마다 자기 몸무게당 1g 정도로 해서 충분히 해주고,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요, 근육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중년 뱃살 빼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근육이 빠지면은 진짜 복귀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해줘야 되고요. 또 비타민 D 보충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병원 진료실에 있기 때문에 햇볕 볼 시간이 없고 해서 비타민 D 많이 떨어져 있고요. 또 우리나라 많은 여성분들도 자외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얼굴만 조금 내밀고 다니는데 그것도 화장하고 선블록 하기 때문에 비타민 D 거의 만들어내지 못하고, 특히 겨울철 이럴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대부분 비타민 D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비타민 D가 칼슘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외에도 이런 몸의 대사 과정에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비만의 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D 꼭 보충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몸의 이 대사 과정을 높이기 위해서는 항산화제, 역시 활성산소 높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항산화제 같은 거 꼭 복용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효소 섭취도 잘 해줘야 돼요. 대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소는 지지고 볶고 튀기고 그러면 다 없어져요. 단백질이기 때문에. 내가 뭐 김치 많이 먹고 뭐 된장 많이 먹고 그거는 효소 발효식품이지 효소는 없습니다. 효소는 싱싱한 식재료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조리해서 먹는 것도 좋지만 싱싱한 제철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살짝 데치거나 생물에서 먹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호르몬의 분비 감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호르몬 보충요법에 대해서 우리 내분비내과에서는 많이 연구도 하고 또 레코멘드도 하고 있는데요. 호르몬 보충이라는 거는 이제는 문명의 이기가 된 겁니다. 우리가 보충이라는 거는 필요량 이상의 치료 용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상 범위가 있잖아요. 낮은 범위에 있는 이 호르몬, 이게 아예 이제 병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보지도 않고 치료하라 하지만 대부분 그 정도의 병적으로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는 사실은 드물고요. 로우 노말, 낮은 쪽에 있는 거를 중간이나 조금 중간상 정도로 우리가 호르몬을 좀 보충해 주는 게 좋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근력 감소도 심하고 너무 무드도 침체되어 있고 하시면은 남성 호르몬 사용하는 거 주치의 선생님을 한번 상의해 보실 수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도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에 한동안 뭐 뇌졸중의 위험을 뭐 높이더라 해가지고 또는 유방암의 위험성을 높이더라 했는데 이제는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 플러싱, 얼굴도 달아오르고 불면증도 있고 좀 안 좋고 하시면은 유방암을 생기게 하는 거 아닙니다. 생겨 있는 유방 조직을 크게 하는 거기 때문에 유방 촬영하면서 여성 호르몬 보충 요법 하시는 거 지금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고 많이 레코멘드 하고 있어서 필요하신 분은 여성 호르몬 보충 요법도 좀 하시고요. 또 한편으로 이 성장 호르몬도 가격이 옛날에 많이 비쌌지만 요즘에 이제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요즘에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맞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호르몬 요법도 필요하시면은 해서 근력 강화,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분비학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연구회나 학회 활동이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 보충 요법을 너무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 문명의 이기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지금 얘기했던 대로 뭔가 뱃살도 많이 나오고 무드도 떨어지고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고 이러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호르몬 요법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심도 있게 한번 상의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하지만 중년에서의 뱃살 빼기 조심조심해서 또 천천히 빼시고, 젊을 때 생각해서 한꺼번에 막 한 달에 몇 킬로씩 뺀다거나 심한 운동을 해서 내가 한번 빼보겠다, 이런 큰 계획 잡으지 마시고요. 조금씩 해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한 달에 지방 2kg, 2만 칼로리 빼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왕도는 없다, 뱃살 빼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빼실 수 있도록 하고, 또 뺄 때는 주치의 선생님이랑 잘 상의하셔서 도움받고, 그래서 건강하게 뱃살 빼고 100세까지 잘 지낼 수 있는 키트를 마련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